법은 이미 명쾌하다. 이미 다 우리가 확립되어 있다. 한 사람이 그죠? 정신이 올바른 상태에 있다. 특히 일반적인 업무라든지 있다 그러면 자신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올바른 정신이 있고 또 그리고 또 뭘까요? 이러한 유언적인 어떤 집행 능력이 있다고 하면 하지만 동시에 뭐 정신병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인센 딜루션이란 뭘까? 이 정신병이란 건 단지 우리가 어떤 상상의 어떤 허구에 단지 허구에 불과하다. 어떤 생각이냐면 뭔가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 존재하지 않은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합리적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일반 합리적인 사람들은 뭘까요? 존재하는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센 딜루전 이 정신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망자로 하여금 한마디로 자신이 받을 수 있었는데, 그죠? 자신이 받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정신병이 없었다 그러면 자신이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행한 어떤 유언에 대한 부분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일으킬 수 있었다. 그것이 있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러셀의 주장이죠. 러셀의 주장,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망자 입장에서 뭘까요? 망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 자체가 이건 한마디로 혼외자다라고 이제 믿었고, 또 망자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믿지 않았다. 그 한마디로 자신의 딸은 사실상 혼외자다라고 이제 한 사실이죠. 비록 자신의 어떤 이 증오라는 게 개탄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이건 뭘까요? 이러한 상상의 어떤 허구에 기초를 한 게 아니다. 따라서 당연하게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딸을 증오할 권리가 있는 거, 법적인 권리가 있고, 또 법적 권리가 있다 그러면 자신의 딸에 대한 유산을 박탈할 권리도 있는 거죠. 이 딸은 우리가 하면서도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하니까 이제 한국말에 딱 맞게 해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유주, 재산의 소유주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유산을 내려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신이 말종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면, 그치, 한마디로 뭘까요? 유언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러면, 또 기본적으로 정신병이 없다 그러면, 또 그 윌 자체가, 그 유언 자체가 한마디로 사기라든지 어떤 부당한 어떤 압력에 의해서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당연하게 재산의 소유자인 망자는 기본적으로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유산을 그죠? 유언장을 써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거죠. 망자 입장에서 뭘까요? 아이들 자체가 결국은 어떤 이유든지 그 재산 자체가 박탈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자신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줄 수도 있고, 또 그 유언을 줄 수 있고, 또 자신의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고, 또 자선자한테 원하면 줄 수도 있고,
또 친구에 줄 수도 있고, 또 자식 사이에 또 차이를 두고 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어그노스틱 소사이티니까 뭐 불과 한마디로 이제 신은 있다고 하지만 하여튼 뭐 기독교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그런 종교는 아니고, 이건 뭐 하여튼 신은 있지만 하여튼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런 단체에 우리가 줄 수도 있고, 또 혹은 무신론 그 사회에, 그죠? 이 협회야 이런 데 줄 수 있고, 병원에 줄 수도 있고, 뭐 자선기관이나 종교기관에 줄 수도 있고, 또 홈리스 이런 셀터에도 줄 수 있고. 이건 뭘까요?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당시에 정확한 정신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자신이 오직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래서 홈리스 캣 같은 거죠. 한마디로 홈리스 캣 같은 문제 뭐 고양이들이죠. 집이 없는 고양이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트러스트들이 많죠. 애니멀 트러스트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충분하게 우리가 돈을 줄 수 있고, 따라서 뭘까요? 이런 러셀 자체는 뭘까요? 뭘 극복 못한, 이런 추정을 극복 못한 거죠. 자신의 부모가 이러한 정신병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정할 만한 것을 우리가 극복을 못했다는 얘기죠. 또 입증할 만한, 입증도 못했다는 얘기죠. clear convincing evidence로 한마디로 자신의 엄마가, 그죠? 이러한 정신병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입증을 못했다. 따라서 하급심에서 했던 잘못된 그 판결을 우리가 뒤집는다. 뒤집는다. 지금 하급심에서 뭘까요? 부모가 정신병이 있다고 본 거죠.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뭘까요? 뭐 우리가 망자는 얼마든지 살아생전에 얼마든지 죽기 전에 뭐 얼마든지 재산을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욕한 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몇 페이지나, 하나, 둘, 세 페이지 정도 되는데, 뭐 하여튼 우리가 이제 두 건의 우리가 유언과 관련된, 소위 유언과 관련된 어떤, 그죠? 정신과 관련 유언장으로서 적합한가, 이런 것들은 결국 뭘까요? 망자가 한마디로 유언장을 집행한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결국은 후손들이 이제 재산이 좀 차이를 두고 이제 분배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이제 사건들이죠. 이런 것들은 뭐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유언장을 쓸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이 잘 또 써야 되고, 또 유언장을 잘못 써가지고 소송에 또 휘말리는 변호사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캘리포니아 케이스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듣는다고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두 케이스, 특히 이제 바로 앞에 케이스와 이 두 케이스를 우리가 서로 이제 교차해서 분석하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 문제는 뭘까요? 정신병에 의한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고, 또 요것도 유언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툼이 있지만, last will and testament란 유언장을 쓰면서 다툼이 있지만, 이것도 뭘까요? 유언 소위 능력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뭘까요? 한마디로 이 망자가 당시에 올바르게 판단한 내용들을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첫 케이스는 뭘까요? 망자의 그 유엔 집행 능력은 정확한 유엔 집행 정신을 갖고 한 정확한 내용이었다라는 판시 내용이었고, 또 판시 내용도 뭘까요? 또 원심법원과 하급심, 특히 고등법원의 내용도 그대로 우리가 나왔던 똑같은 일치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판결 내용은 뭘까요? 하급심의 판단 내용이 잘못됐죠. 전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유언 집행 능력이 잘못됐다 한 내용을
대법원에서 그렇지 않다. 그죠? 여러 가지 의사가 이제 증언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시기적으로 먼 거리에 있고 유언을 집행할 당시에 내용은 그렇지 않다. 한마디로 얼마든지 부모가 자신의 자산을 가지고 뭐 그죠? 이것을 증여하든지 뭐 누구 종교단체에 주든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을 박탈할 수도 있고 가족 특히 자식에 대해서 말 안 들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언장이 가장 무서운 그러한 문서라고 볼 수 있겠죠. 과감하게 그죠? 말 안 듣는 자식에 대해서 유언장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뭘까? 유언장 하면 대부분 다 이제 유리문으로 하니까 n분의 1로 다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간에 유언장도 쓰더라도 결국은 뭘까요? 한마디로 법의 형식에 맞게 그렇게 써야지만 우리가 유언장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없죠. 그렇지 않게 되면 꼭 이제 문제가 있게 마련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사건에 대해서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다음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박유경 선생님 별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